안녕하세요. 미스터 디지털 쇼의 MC를 맡은 임성은입니다. 자, 오늘은 기업 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메가존 클라우드의 데이터 서비스 센터의 조성민 팀장님 그리고 김병우 매니저님 이 두 분을 모시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데이터는 기업의 오일이라고 부를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자원인데요. 실제로 데이터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이제 디지털 경제의 원천은 데이터로, 그리고 디지털 경제는 곧 데이터 경제라고 이제 할 만큼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데이터의 정의와 그리고 트렌드 그리고 실제 구축 사례를 저희가 들여다봄으로써 데이터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두 분의 패널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좌측에 계신 팀장님께서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서비스 센터 2팀을 맡고 있는 조성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한 14년 정도 데이터 분야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분석 플랫폼 구축이나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을 해왔고요. 현재는 지금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AWS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나 DW, 빅데이터 시스템, AI 플랫폼과 같은 이런 그 분석 플랫폼 구축에 관한 그런 업무들을 맡고 있는 프로젝트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서비스 센터에서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김병훈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어떤 데이터에서 뭔가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가치를 끌어내고자 하는 일들을 해왔고요. 지금도 현재도 그런 데이터에 대한 니즈가 있는 곳에서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두 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사실은 실제로 요즘 데이터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데이터 분석 플랫폼, 뭐 실제로 레이크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데이터에 대한 용어와 정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궁금해요. 매니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새 각광받고 있는 이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단순한 데이터라고 한다면 조금 막연한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화두가 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데이터의 시대라고 하죠. 데이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인데요. 데이터 자체의 단어로만 보면 그냥 기록? 현실을 반영하는 기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뭐 4차 산업혁명이고 뭐 인공지능이고 하는 많은 화두되는 말들이 나오면서 데이터가 가치라는 관점에서의 또 정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그 석유가 그 산업화를 이끌어왔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 바톤을 데이터가 이어받는 것 같아요. 발전이 이끌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의미를 찾으면서 기술적 가치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자체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수집되고 뭐 쌓이고 분석하고 의미를 이끌어내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데이터의 사전적 의미도 있고 요전에 말씀드린 시대적인 의미도 있지만 각자가 자기의 맡은 파트, 뭐 조직, 그리고 각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데이터로서의 의미를 한 번쯤 정의해 보시면 그게 데이터인 것 같아요. 다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처리 기술도 있고 데이터 그 자체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데이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라는 게 단지 이제 원재료나 기록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기술적 가치의 개념으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조직과 처리 기술의 이슈로 좀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럼 매니저님 그렇다면 뭐 데이터 관련 트렌드로 최근에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분야나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트렌드다 하면 뭐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그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 중심 문화라는 말이 조금은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말인 것 같아요.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화두되는 말들이 있지만 내 조직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 중심적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것들이 아마 대표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엔 데이터 급증이 되고 뭐 품질적인 문제도 있고 데이터 활용적인 스킬 문제 이런 세 가지 얽힌 문제 때문에 사실은 성공 사례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힘들어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빠른 대응 변화와 대응을 위해서 어떤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다 많은 기술들을 도입함으로써 이거를 활용함으로써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뭐 비즈니스 적용에서의 문제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례들을 찾아보면 성공적인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지만 실제로 기업에서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기업에 보면 실제로 기업을 이끌어가는 경영자분들, 뭐 C레벨이 하죠. C레벨을 이해하시는 분들과 실제 실무자들이 이해하는 것이 달라요. 뭐 요즘에 계속 화두가 되는 인공지능 우리 도입해보자. 뭐 데이터 파이프라인 우리 구성해보자.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자꾸 도입하려고 하는 경영자분들이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끌어다가 업무에 녹이려고 하는 그 담당자분들은 지금 현재의 업무에 집중하기도 사실 바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각자의 맡은 역할에 따라서 어떤 서로의 입장 차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심 문화를 이끌어가는데 어려운 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 그림을 그리다기보다는 한 가지 컨셉을 잡거나 그리고 작은 것에부터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어려우시면 저희와 같은 기업과 같이 함께 의논해보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중심 문화라는 트렌드를 맞춰서 각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한번 사례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한번 녹여도 보시고 그리고 한번 계속 재생산해 보시고 의미도 만들어 보시는 과정을 겪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뭔가 비즈니스에 대한 혁신의 시작은 데이터고 데이터는 결국 기술의 근본이고 이것들을 우리가 처음에 작게 시작했을 때 뭔가 우리가 또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제가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특별히 이제 데이터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이게 사실 결국은 매출 혹은 돈과 연관이 돼 있는 거라고 이제 보이는데 데이터를 활용하면 실제로 기업 매출에 많이 도움이 될지 굉장히 단순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데이터 비즈니스를 뭐 신기술을 도입하시거나 아니면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회사 매출이 100만 원 하던 것이 200만 원 되고 500만 원 되고 2배, 3배 이렇게 성장한다고 이렇게 단언해서 몇 배 이상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단언해서 이렇게 그 숫자로화 시켜서 말씀드리는 건 좀 약간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게 매출이 이렇게 그 몇 배 성장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일단은 조직이 이런 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 기반의 어떤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빠른 실행력을 갖고 그리고 조직이 빨리 이슈나 아니면 어떤 리스크에 빨리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조직 관리 아니면 이슈 관리 아니면 위기 관리 이런 부분에서 조직이 좀 더 도움이 된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직의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그 빠른 의사결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기업들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몇십 테라, 뭐 몇백 테라, 그리고 뭐 작은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몇백 기가 이렇게도 있으신데 과거에는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시거나 아니면 뭐 매출이 얼마가 있거나 아니면 외부의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우리가 현재 우리 매출이나 아니면 우리 어떤 제조 공정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 공정에 어떤 이슈가 있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뭘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고 뭔가 의사결정을 하시려면 임원 중간 레벨부터 최고의 그 경영층까지 의사결정하시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갖다 받아보시는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리셨고 특히나 최근에 이런 코로나 시대에 본인 그 기업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매장이라든가 어떤 그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근처에서 이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코로나의 확진자들이 이렇게 늘을 때 예전처럼 그렇게 아주 몇 달에 걸리거나 아니면 뭐 일주일 이렇게 의해서 만약에 이렇게 대응을 하시게 되면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기업들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회사 주변에 우리 현재 우리 매장 근처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이렇게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 매출에 실시간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으실 건지 이런 외부 데이터들과 기업들이 갖고 있는 내부 데이터들을 섞어서 빨리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시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실행력을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기술을 도입하시면서 좀 가능해졌고 그런 걸로 인해서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제가 올해 이제 했던 대형 유통사에서도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종료 마지막에 그런 비슷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매장 근처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것들이 확진자 추이에 따라서 그 매장의 어떤 상품과 그 매장 매출이 전주 대비 아니면 전월 대비 아니면 전년 동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매출에 영향을 받고 어떤 상품의 매출에 영향을 받는지 그것들을 갖다가 외부 데이터와 같이 이제 엮어서 그것들을 아주 어려운 방식이 아니라 IT 부서가 같이 인게이지돼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손쉽게 외부 데이터를 연계해서 바로 의사결정하실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구성을 해드리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매니저님께 좀 한번 이번에 여쭤보고 싶은데
뭐 요즘 계속 화두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게 반드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이루어지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 그냥 뭐 데이터 없이도 뭔가 가능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데이터 없이 AI, ML을 구현이 불가능한가요? 지금 해주신 질문은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근간이 되는 머신러닝이 뭐고, 그리고 데이터와 머신러닝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신러닝이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대부분 요즘에 화두가 많이 되니까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머신러닝 뭐 단어로만 보면 기계가 학습을 한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원래 기존에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이제 뭔가를 보고 배우고, 그리고 다음 행동에 영향을 주고 어떤 패턴을 찾아내고 하는 게 학습인데, 기계가 이제 그런 학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발전을 해서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하지라는 그런 그 기술적인 개념,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딥러닝이라고 해서 깊게 학습을 하는 딥러닝이 나오게 됐고요. 사람의 뇌의 구조를 모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이 화두가 되고, 원래 본질적으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건 한 50년 전, 100여 년 전부터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아니고 기계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 갖고 있었지만, 그런 아이디어만 가지고 하기에는 데이터도 작았고 네트워크 환경, 그리고 하드웨어들이 되게 많이 발전하지 못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많이 발전을 해왔고, 많은 데이터도 나오고 시작했고, 그 데이터를 빠르게 연산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도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딥러닝,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계학습 분야가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패도 많이 하지만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이게 인공지능이 데이터가 없어도 될 거야. 그리고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우리 지금 데이터 엄청 많은데 그냥 일단 때려 부으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원래 분석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로 하는 거고,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련된 분석을 하는 건데, 데이터가 없이 한다는 건 사실 좀 할 수 없는 거죠. 일단 데이터가 근간이 되는 거고, 데이터라는 것을 통해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세련된 분석을 하게 하는 겁니다. 언급해드린 정말 데이터가 많으면 그대로 넣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라는 거는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건 전처리 과정도 있어야 되고, 뭐 피처 추출이라는 것도 있고, 학습하고 검증하고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구현해야 되고, 많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머신러닝이라는 거를 하면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과일 주스를 만들 거예요. 과일 주스를 만들 건데, 실제로 막 과일들 사다가 믹서기에 넣는다고 과일 주스 되는 건 아닙니다. 과일 주스 갑자기 먹고 싶은데요. 아, 그런가요? 한번 집에 가서 드셔보시죠. 그래서 이제 과일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먹어야 되려면 과일을 갈아야 되는데, 많은 과일들을 다 넣을 수는 없어요. 깎아야 되고, 닦아야 되기도 하고, 또 조절도 해야 되고, 어떤 맛도 추가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처럼 날것의 데이터도 가공이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 머신러닝의 성능이 될 수 있게끔 전처리 과정을 막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힌트도 줍니다. 사람이 알고 있는 힌트. 레몬을 넣으면 되게 상큼해져. 바나나를 넣으면 되게 달달해져. 막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도 데이터별로 가지고 있는 힌트들이 있어요. 그런 힌트도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골라내기도 하고, 주스를 만들기 위해 믹서기에 넣듯이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하고, 다시 실패하면 다시 가져가서 학습을 하고, 이렇게 점점 학습을 하면서 성능을 높여가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정이 어떻게 보면 되게 귀찮은 작업이기도 하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학습을 하는 이렇게 가는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머신러닝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고 곧 효율로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질문의 답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머신러닝엔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데이터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가공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뭐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의 영역이 그냥 뭔가 자동으로 인공지능화가 된 것 같은데, 그게 그냥 사실 그냥 인공지능화가 된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수많은 학습과 연습이 분명히 있었던 거네요. 뭐 데이터에 대한 가공도 그렇고요. 지금 병원 매장님 말씀을 들어보자면 주스를 먹고 싶으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그냥 생과일을 먹고 싶으시면 그냥 생과일을 드시는 거고, 근데 평상시에 주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그런 지금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그런 맛있는 주스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 좀 더 음식도 계속 뭔가 변화되고 진화돼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인 거네요. 네,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스, 맛있는 주스집이 또 따로 있잖아요. 또 그렇죠.
매니저님도 회사 근처에 자주 가시는 또 과일 주스 집이 있으시잖아요. 그쵸.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뭐 저희 가끔 저희한테 사주시잖아요. 정말 주스 잘 만드는 사람인 거거든요. 결국은 머신러닝 전문가니까 네. 지금 비유한 것처럼 그렇게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좀 이해가 가셨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데이터라는 거, 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연결성상에 있고 이 데이터가 학습이 되고 연구가 된 것들이 결국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형태가 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큰 도움을 주는 맥락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좀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뭐 이제 실제 뭐 고객사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이제 뭐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데이터 비즈니스를 구축한 고객 사례가 있다면 좀 팀장님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미팅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고객사의 제언이나 아니면 제안 발표 또 아니면 그런 기술 미팅 요청을 가서 했을 때 가장 많이 요청하시는 게 사례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구축한 사례들을 많지만 그 상대방 경쟁사가 될 수도 있고 고객분들이 구축한 사례에 대해서 본인들이 실제로 구축한 사실조차도 숨기시려고 하는 고객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방송상에서 저희가 그 실제 고객명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떤 쪽으로 제일 많이 요청하신지를 일단 설명을 드리면 단연컨대 최근 한 2년 사이에 가장 많이 요청 오시는 거는 데이터 레이크 쪽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있었나 그리고 이 기업분들이 이렇게 많은 데이터 레이크를 고민하고 계시나 할 정도로 저희한테 그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POC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럼 우리가 준비를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데이터 레이크 한 다음에는 지금 병원 매니저님이 얘기했던 이런 머신러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고 실제로 저희 메가전 클라우드 이 데이터 서비스 센터에서도 가장 많이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야가 데이터 레이크 쪽입니다. 그래서 거의 전 부서원들이 그 데이터 레이크 기반으로 어떤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자체를 구축하는 쪽에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거의 그 금융, 유통, 항공 그리고 인터넷 기업, 게임 회사, 뭐 패션 회사, 이커머스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기업들이 지금 거의 AWS 또는 뭐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데이터 레이크를 요청하시는 게 압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데이터 레이크를 먼저 구성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데이터를 일단 부어야 되잖아요. 어딘가 이걸 저장을 해야 되고 거기서 뭔가 시작을 한다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동안은 데이터를 어딘가에 모으실 때가 마땅치가 않으셨고 그다음에 모으려고 하시면 과거에는 어떤 사업화를 시키신다는 뭔가 RFP를 내시거나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큰 서버 아니면 뭐 나스라고 하는 장비라든가 그런 모을 수 있는 업체들을 갖다가 굉장히 좀 많이 힘들게 알아보셔서 이제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아주 몇십 테라 몇백 테라에 대한 데이터를 그냥 모아놓기만 하시고 데이터가 일단은 모아둔 장소에 들어가기만 해도 바로 분석하시는 형태로 가공이 가능한 형태로 이제 바뀌는 형태의 이런 기술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쉽게 그리고 수기로 데이터를 어떤 뭐 시장조사기관에서 받아서 처리하셨거나 그런 것들 갖다 엑셀로 분석하셨거나 과거에 어떤 여러 이기종 DB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다 어딘가에다 모아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았던 것들을 고민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편리하게 기술이 있었다면 아마 그런 데이터 레이크나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성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굉장히 좀 데이터에 대한 구조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기업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어 할 때 좀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가장 큰 고민이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고민. 사실 되게 원론적인 데서 사실 많이 부딪히세요. 우리가 데이터가 이제 많아. 데이터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뭘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요즘에 하려고 하는 그 데이터 레이크 구축 그리고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을 서비스로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할지 모르는 거죠. 거기서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런 데서부터 해결점을 찾아가는 거죠. 예. 그 실제로 이제 막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뭐에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고 자꾸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힘든 거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데이터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성질이 다르고 그리고 그걸 이루어낼 수 있는 서비스가 각각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분에게 물어보면 사실 거기서부터 조금 물음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일단 내가 가진 데이터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알고 계시면
저희 같은 분들이 가서 설명을 듣고 이런 데이터로는 이런 것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고 이런 분석을 하면 이런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어떤 걸 말해주고 있는지, 실제로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들이 도메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이걸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하실 수 있으면 사례 분석도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 저희랑 같이 작업을 하시거나 저희가 뭔가 일을 도와드릴 때 좀 더 수월한 방향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한 가지 청원을 드리자면 지금 병 매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고객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본인의 데이터가 어떤 게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아까 좀 전 질문에 저한테 하셨던 그런 사례, 우리 경쟁 기업들 아니면 우리 선도 기업들 아니면 우리랑 경쟁 관계는 아니지만 유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어떤 숫자나 문자나 이렇게 DB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만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고객들의 목소리, 음성, 그동안은 과거에는 데이터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로그들, 이런 것들도 데이터로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이디어를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사례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하면서 그런 기업들은 이제 그런 분석도 하세요, 이런 굉장히 반문하시고 놀라워하시면서 내년도 사업이나 내년도 비즈니스 앞으로의 어떤 선도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 아이디어를 좀 발굴하시려고 저희랑 그런 미팅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실제로도. 네. 결국은 많은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계속 컨설팅을 해 나가면서 좀 이제 자기의 데이터 비즈니스에 대해 정의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뭐 클라우드 시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제 클라우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메가준 클라우드도 사실 이제 클라우드를 전문적으로 이제 기술 지원을 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인데 그렇다면 온프레미스, 뭐 IDC 뭐 이런 것들 대비 클라우드에서의 데이터 분석은 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단점은 초기 진입인 것 같아요. 기존에는 어떠한 데이터 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분석을 위해 가져다 써야 되는 서비스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됐고,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초기에 시간과 인력을 많이 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의 큰 장점은 그런 거죠. 초기 진입을 할 때 서비스도 다 갖춰져 있고, 내가 뭔가 하드웨어적인 거나 그리고 어떤 딥한 분석을 할 때 고민해야 될 것들을 많이 덜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모으는 데이터 엔지니어가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려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려면,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성능을 가져야 되고, 어디서 사와야 되고, 그리고 그 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하게 되면 일단은 데이터 엔지니어나 데이터 분석가가 일단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에 넣어보고요. 큰 데이터도 다 넣어보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분석도 실행해 보고요. 그리고 결과를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결과가 좋다 안 좋다 판단해 보고 분석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잘 분석이 됐으면 서비스도 한번 연결해 보고, 이런 테스트들, 기존에 처음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많은 자원을 들였어야 되는데, 이제는 초기 진입을 할 때 그렇게 많은 자원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많은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걸 꼭 사서 내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비용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테스트를 해보고 내 거에 맞는다 싶으면 쓰시면 되고, 나랑 맞지 않는 서비스네 라고 하면 이용을 안 하시면 또 비용적인 절감도 가져오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클라우드를 활용하시면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초기 구성이 편하고 이것들을 빨리빨리 테스트해 볼 수 있고, 뭐 잘 안 되면은 다시 해볼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큰 부담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클라우드 상에서 뭔가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뭔가 어떤 테스트를 하기에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데이터에 대한 뭔가 정의나 뭐 트렌드, 이런 뭐 비즈니스에 대한 뭐 체계,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소속된 팀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메가준 클라우드의 이제 데이터 서비스 센터, 줄임말로는 DSC 팀에 계신데, 이 이름이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뭐 DSC. 데이터 서비스라는 의미가 뭐 데이터 수집, 구성, 변환, 뭐 분석, 뭐 이제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해 준다는 뜻인지 궁금한데요. 좀 한번 시청자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에 뭐 산업 분야에서 서비스라는 말이 거의 안 들어가는 분야가 거의 없다시피, 뭐 의료 서비스, 금융 서비스, 통신 서비스,
말 그대로 어떤 그 분야에 뭔가를 갖다 받고 싶을 경우에 그걸 갖다 행해지는 모든 행위, A부터 Z까지의 모든 행위를 토탈리 제공해주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그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신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로드맵을 그리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분석을 갖다 해서 대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시거나 그래서 그러면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순간부터 그리고 실제적으로 분석을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클라우드에서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비용이 들었으니까 우리 요금이 얼마야? 실제 빌링까지 A부터 Z까지 저희가 실제적으로 어떤 이론상이나 어떤 문서상으로만 뭔가를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구축을 해드리고 실제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게까지 해드리는 토탈리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관련된 것은 저희가 다 제공해 드리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뭔가 데이터 관련된 니즈가 있으면 이 데이터 서비스 센터 팀을 통해서도 뭔가 이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그러면 데이터 서비스를 받고 싶은 고객이 계시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팀장님? 실제로 고객분들이 이제 저희랑 비즈니스 많이 하시고 저와 이렇게 그 기술 미팅을 많이 하시거나 이러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고객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분야를 맡고 계시는 세일즈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공공 쪽을 맡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조 쪽을 맡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통신 쪽을 맡고 계시는 이런 다양한 굉장히 많은 영업 전담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일단 먼저 컨택을 주시면 저희한테 바로 이제 하루도 걸리지 않고 반나절 만에 저희한테 바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이제 그런 지금 데이터로 해서 하시는 고민들 그 주 안에 바로 이제 같이 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 안에 미팅이 바로 가능한 거 굉장히 큰 베네핏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비즈니스 하고 싶은 고객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제 오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두 분하고 같이 나눠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의 정말 원초적인 그 개념 그리고 이제 트렌드나 이런 실구축 사례나 실제 메가존 클라우드가 현재 이제 이 데이터 서비스 센터 서비스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좀 잠깐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실제로 메가존 클라우드는 이런 데이터 컨설팅 서비스 사업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 관련된 비즈니스나 기술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제 본 세션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사항이나 피드백이 있으셔도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그 피드백을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두 분의 패널께도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